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장육부를 강화시키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 각 지역별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오장육부를 강화시키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몸은 크게 나누면 오장육부와 근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근골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구기 운동이라든지 또는 등산이라든지 또는 수영 또 무슨 헬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근골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육신의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는 오장육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강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이 전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골 운동은 여러분들이 하시라도 마음만 먹으면 각종 운동이 있으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장육부를 강화시키는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볼 수가 있어요. 오운육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동양 철학의 근본을 이루는 개념인데 다섯 가지 기운과 여섯 가지 기운으로 우주 만물은 이루어져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과 사람의 육체를 다 합쳐서 그 오운육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오운육기라는 것이 천지만물을 조화를 시킨다 그랬어요. 그게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우주 만물이 오운육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운육기의 조화로 우주가 생성되고 운영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체, 사람의 몸은 오장육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오장육부를 통해서 생기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은 오장육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오장육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장육부라는 것은, 첫째 오장은 간장과, 여러분 간이라고 그러죠. 이 몸속에 있는 간, 그 간을 간장이라고 그럽니다. 또 심장, 여러분들 심장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숨을 쉴 때는 폐와 심장을 가지고 호흡을 하고 기혈순행을 하죠. 그래서 그 심장과 그 다음에 폐장, 그것이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장은 보통 콩팥이라고 합니다. 콩팥처럼 생겨가지고 이 배꼽 뒤 등쪽, 등뼈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게 신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라라고도 그럽니다. 지라. 그거는 위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장기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갖다가 오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간장, 심장, 그 다음에 폐장, 신장, 비장, 이렇게 5가지를 갖다가 오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부는 뭘 육부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간에 붙어있는 쓸개라는 거 아시죠? 그걸 담이라고도 그럽니다. 담낭이라고. 그래서 쓸개. 그 다음에 이제 소장, 작은 창자죠. 소장. 그리고 대장, 큰 창자. 그리고 이제 방광. 방광은 여러분들이 오줌보라고 그러는 거 아시죠? 오줌통. 예. 그래서 배꼽 아래 붙어 있는 오줌통. 그걸 방광이라고 합니다. 방광.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위장은 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밥을 먹은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위장.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요게 애매한 겁니다. 요게 삼초라는 건데, 삼초. 또는 심포삼초라고도 그럽니다. 그냥 삼초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심포삼초라고도 말합니다. 그 삼초라는 건 뭐냐면, 신경계통을 관장하는 부입니다. 그래서 그 3초는 그 3초까지 합쳐가지고 6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잘 이해를 못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것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장육부로 우리의 그 인체 내의 기관들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이제 사람의 근고를 빼놓은 나머지 모든 기관의 주류를 이루는 기관입니다. 인체 기관이죠. 그게 오장육부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일이 3초에 대한 것입니다. 3초는 다른 오장육부 중에서 3초가 특별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3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삼초라는 것은 세 가지라고 해서 삼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계통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상초, 즉, 머리에 주로, 있는 것을 갖다 상초라고 합니다. 상초, 윗상자. 그 다음에 가슴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갖다 중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꼽 밑에 방광 주위에 형성되는 것을 갖다 하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초, 즉, 이 머리에 있는 상초는 사람의 뇌, 즉, 뇌의 신경계통을 좌우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상초나 중초나 하초는요, 실제로 물질로 이루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해부학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를 아무리 해부해봐도 여기에 상초라는 건 없습니다. 또 가슴을 다 해부해봐도 거기 중초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배꼽 밑에를 아무리 해부를 해봐도 거기 하초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신경계통이기 때문에 신경 문제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초는 머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상초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두뇌의 신경계통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초는 양 가슴 가운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슬프다든지 기쁘다든지 각종 희노애락, 이제 이런 거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초에 만약에 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런 그 희노애락을 느끼는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초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초는 바로 그 배꼽 밑에 부분을 갖다 하초라고 합니다. 그걸 단전이라고 그래요. 하단전이라고. 그래서 상초, 중초, 하초를 갖다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단전은, 즉 하초는 뭘 하는 곳이냐 그러면 육신에 나타나는 기운, 힘입니다. 그 기운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초가 튼튼하면 몸에 기운이 넘칩니다. 근데 하초가 부실하면 몸에 힘이 없어요. 힘을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이 건강하냐 또는 허약하냐, 이거는 어디에 좌우되느냐면 하초, 즉 하단전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에서는 아주 그 하단전을 중시해 가지고 하단전에다가 기를 모으느라고 각종 운동을 이제 합니다. 호흡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근골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하단전, 즉 하초에다가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강화시키는 거. 그 마음을 강화시키는 것은 중초에 달려있는 겁니다. 중초가 충실해야 마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신적으로 강화가 되려면 상초, 즉 상단전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상단전에 문제가 생기면요,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상단전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로
하단전을 충실히 하는 육신의 육신의 기운을 좌지우지하는 하단전을 갖다 강화시키는 그 문제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단전호흡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단전에다가 기준을 두고 또 마음을 집중하고 하단전에다 마음을 집중하고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단전호흡이에요. 하단전호흡. 그래서 호흡을 할 때 배꼽 밑에 아랫배를 호흡을 마실 때는 쭉 내밀고 또 호흡을 뱉을 때는 하단전을 들여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호흡이 바로 복식호흡이라고도 하고 또는 단전호흡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그 단전호흡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전호흡과는 오늘 이 오장육부를 강화시키는 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전호흡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장육부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장육부를 강화시키는데 첫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장육부를 강화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단전호흡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전호흡을 하지 않아도 오장육부를 강화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단전에 기라는 게 생깁니다. 그것은 이제 본래 단전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하단전에 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를 모으는 걸 갖다 축기라고 합니다. 축기. 기를 모은다. 그래가지고 축기한다. 그래가지고 하단전에다 자꾸 축기를 해가지고 기가 많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전호흡이 아니고 바로 오장육부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것인데 이 오장육부 운동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단전에 기가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알고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가 생기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몸에 어떤 좋은 일이 되는 것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전에 기가 많이 생기면 하초죠. 하초인 하단전에 기가 많이 생기면 몸에 기운이 넘친다고 그랬죠. 기운이 아주 넘칩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하는 사람들, 즉 기공이라든지 또는 선도라든지 이걸 하는 사람들이요, 단전호흡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하단전에 기를 만들기 위해서 단전호흡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를 만들어가지고 축적을 해서 그걸로 몸 전체에 힘을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강화시켜가지고는 육신적으로 막 초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막 바위를 깬다든지 또는 장풍을 날린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은 이 시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하단전에 기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이 오장육부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로 기운이 생기느냐 그러면 선도라든지 기공을 하는 사람들이 단전호흡을 하는 목적이 단전의 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다 단전호흡을 많이 하는가 하면요.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씩 또는 산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거기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은 하루에 12시간 내지 18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단전호흡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데도요. 하단전에 기운을 완전히 충족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세월이 필요한가 하면요. 아무리 빨리 이룬다 하더라도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건 하루에 12시간 또는 8시간 그 이상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래에 이 무슨 선도단체라든지 또는 단전호흡단체라든지 기공단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하루에 뭐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은 거의 완전한 축기라는 건 이뤄보지 못합니다. 평생을. 그래서 30년, 40년, 50년을 했다는 사람들도 거의 축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전의 기가 아주 완벽하게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짐작이 가겠죠. 그걸 보면.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오장육부 강화 운동을 하시면 하루에 15분에서 30분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루에 15분에서 30분이면 됩니다. 매일. 그러니까 한 번 여러분들이 운동하는데 15분 걸립니다. 10분이나 15분 걸려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2번 하는 사람들은 20분 내지 30분이 걸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2번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오장육부 강화 운동을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20분씩, 15분 내지 20분씩 2번 하면은 하루에 약 30, 40분 걸리겠죠.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느냐 그러면 선도나 단전호흡 단체나 또는 기공단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매일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50년 한 것을 갖다가 40년 내지 50년 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20분 내지 30분씩만 노력을 하면은 오장육부 강화 운동을 20분 내지 30분만
열심히 한다면 2개월 내지 4개월만 하면 됩니다. 거짓말 같죠? 여러분들이 작심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2개월 내지 4개월만 하면 선도단체나 단전호흡단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몇십 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길을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축기가 되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오장육부 강화 운동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축기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가 전부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생길 리가 없죠, 몸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 오행의 원리를 가지고 건강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셔도 되고, 또는 뭐 인터넷을 검색해 보셔도 그런 건 뭐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 지식은. 그런데 사람의 그 오장육부는 서로가 상생상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그 오장육부가 서로가 상생상극을 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또는 도와주고 이럽니다. 각 장기가. 그래서 폐와 대장이, 그걸 폐대장이라고 합니다. 폐와 대장이 아주 튼실하면 그게 이제 신장과 방광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신장과 방광은 따라서 튼튼해지는 거예요. 또 신장과 방광이 튼튼해지면 간과 담낭이 또 튼튼해집니다. 그 간과 담낭이 튼튼해지면 그 다음에 심장과 소장이 또 아주 튼튼해져요. 그리고 심장과 소장이 튼튼해지면 위장과 비장이 또 튼튼해집니다. 이렇게 각 장들은 서로가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런 그 서로가 도와주는 그 유기적 관계, 각 장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도와주는 그 유기적 관계가 다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완벽한 건강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각 장부들이 서로 도와주는 그 유기적 관계, 즉 메커니즘이 깨져버리면 이제 병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과 소장이 비장과 위장을 안 도와준다. 이렇게 되면 위장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암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각종 암 얘기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지만 심장에 암이 생겼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아마 못 들어봤을 겁니다.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은요, 항상 심장은 36도 5부가 넘습니다. 언제든지 36도 5부 이상을 유지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심장만은. 그렇기 때문에 거긴 암이 안 생깁니다. 암은 냉한 상태에서 이상 변이로 이루어지는 세포가 생길 때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폐나 대장을 잘 도와주면요, 그러면 그 폐와 대장엔 병이 안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심장이 직접 도와주지 못하고 반드시 위장이나 비장을 통해서 폐와 대장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도와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기적 관계,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장육부가 다 각각 다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건 튼튼하고 어떤 건 약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근골 같으면은 팔에 이상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팔 운동을 하잖아요. 팔 운동을. 예. 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게 풀어지죠. 또 다리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다리의 운동을 많이 하면 풀어지잖아요. 그렇게 근골 운동은 자기가 이상이 생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고 풀어주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장육부는 그게 안 돼요. 오장육부는 자기가 스스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오장육부에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병원에 가가지고 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술이나 약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장육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장육부는 부모한테서 태어나가지고 늙어가면서 점점 허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망가지면 세상 끝나는 거죠. 그게 오장육부입니다. 자기가 오장육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이 오장육부 강화 운동을 하시면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장육부에 대한 강화 운동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때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자기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갖다가 선도에서는 의념이라고 합니다. 의념. 그래서 생각을 집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집중하느냐, 또 어떤 고정관념을 갖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는요, 반드시 그 생각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이 생각 속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단전호흡이라는 걸 할 때, 대개 자기 생각, 즉 마음의 집중을 어디다가 집중하는가 하면 하단전에다 집중합니다. 배꼽 밑에다가 집중을 해야 돼요. 왜 거기다 집중하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배꼽 밑에다가 생각을 집중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을 거기다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배꼽 밑에 생긴 기운이 마치 정전기와 같은 그런 찌릿찌릿한 기운이 생깁니다.
이제 단전호흡을 오래 하게 되면 오장육부 강화 운동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하단전이 단단해지면서 거기에 이제 전기가 생겨요. 전기. 그걸 갖다가 단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운이, 그 전기력이 이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단전에다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버리면은 그 기는 기와 피죠. 사람의 피와 기, 기혈이라고 그러죠. 기와 피, 그걸 기혈이라고 합니다. 그 기혈은 사람이 어디다가 생각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글로 몰립니다. 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꼽 아래다가 생각을 집중하면요, 글로 기와 혈이 글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기가 아주 원활히 운기가 될 때, 기가 많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 손끝에다가 생각을 집중하면 기와 혈이 손끝으로 다 가버립니다. 또 자기 어깨에다가 생각을 집중하면 어깨로다가 모든 기혈이 다 몰려요. 그걸 운기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혈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니까 지금 말씀드려야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생각과 그 마음을 어디다 집중하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디다 집중하고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배꼽 밑에다가 집중을 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배꼽 밑에서 생긴 그 기가 배꼽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가슴을 타고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앞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기증이라고 합니다. 상기증. 왜 그런 상기증이 생기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자신은 의식을 못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은 자기 몸속에 기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도 다 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몸에서. 모든 사람이 몸속에서 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러면요, 배꼽 밑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놈이 서서히 앞으로 올라와가지고 머리 위에 백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정중앙에.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뒤통수로 내려가가지고 등허리를 타고 척추를 타고 저 꼬리뼈까지 내려갑니다. 꼬리뼈를 미려골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골이라고. 그래서 그 미골까지 내려가가지고 다시 이제 항문을 통해가지고 항문 있는 데를 통해서 하단전까지 올라와요. 이렇게 계속 도는 겁니다. 앞으로 올라가가지고 뒤로 내려가고, 앞으로 올라와서 뒤로 내려가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다 기는. 근데 그게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기가 돌아가는 통로입니다. 방향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미미하던 기가 엄청 큰 덩어리로 기가 생겼을 때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따라 돌아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기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머리가 아프거나 또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는 어지럽거나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치는 방법은 또 간단합니다.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하던 운동을 쉬면은, 며칠 쉬면은 괜찮아져요. 그리고 이제 과일이라든지 물을 좀 많이 먹고, 그래 쉬면은 또 다 없어집니다. 그런 현상이. 그러나 그것을 무리하게 계속 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하단전에다 집중해야 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따라 돌아가요. 예. 앞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는. 그런데 이 기란 눈이, 기열이라는 것이 고정관념이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 경험을 얘기합니다. 제가 국선도를 할 때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임독유통이라는 것도 하고 임독유통이라고도 하고 소주천이라고도 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임독유통과 소주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하단전에 생긴, 배꼽 밑에 생긴 기가 생기면은 그 기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항문 쪽으로 돌려요. 그래가지고 꼬리뼈, 미골입니다. 미골과 또 배꼽 등 뒤에 있는 명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명문으로 올려가지고, 그래서 옥침이라고 하는 이 목 뒤에 이 옥침을 통해 가지고 상단전으로 올립니다. 그랬다가 그 상단전으로 올라간 그 기운을 다시 이마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양쪽 눈 뒤로 해서 귀를 통해 가지고 바로 여기를 음교라고 하는데 이 턱에서 모여가지고 아래로 내려 보내는 겁니다. 하단전까지. 그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을 갖다가 임독유통이라고도 하고 소주천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예, 뒤로 해서 앞으로 돌립니다. 그게 국선도에서 얘기하는 소주천이라고도 하고 임독유통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국선도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국선도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가 기를 그렇게 돌립니다. 예. 잘 돌아가요. 예. 기만 생기면 그렇게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용호비결이라는 또 선도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조시대에 북창이라는 호를 가진 분인데 정념이라는 분입니다. 그 정념이라는 분이 이제 만드는 기공 수련법입니다. 그게 용호비결이라는 게 있어요.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용호비결 강의라는 건데, 이 용호비결이라는 공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소주천을 이 동맥으로 올려가지고 인맥으로 내리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용호비결에서는 소주천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단전에 있는 기를 왼쪽 갈비뼈 밑으로 올려가지고 다시 이 배꼽 위에 갈비뼈 밑까지 올렸다가 또 우측 갈비뼈 밑으로 잡아당겨가지고 다시 하단전 밑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걸 소주천이라고 가르쳐요. 용호비결에서는. 그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셔야 돼요. 국선도에서는 소주천을 갖다가 등 뒤로 해서 앞으로 돌리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국선도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걸로 알고 그냥 기가 생기면 바로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돌리고, 그렇게 돌리고 또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용호비결이라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용호비결을 하니까 똑같은 단전호흡인데도 묘하게도 하단전의 기가 왼쪽 갈비뼈 밑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명치 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 갈비뼈 밑으로 갔다가 하단전으로 도는 거예요. 그럼 묘하잖아요. 똑같은 긴데, 내 몸에서 생긴 긴데, 국선도를 할 때는 등 쪽으로 해서 앞으로 돌았는데, 기가, 소주천이. 이 용호비결을 하니까 기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 참 신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인도교통이라는 것은 이 뒤에 척추뼈를 타고 백회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인맥으로 내려가지고 하단전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배웠을 때는 기가 그렇게 돌아가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호비결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기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가. 묘한 일이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바로 이 고정관념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국선도에서는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기가 다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묘한 일이죠.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와 같이 기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또 고정관념을 어떻게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단전에다가 생각을 집중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이 오장육부 강화 운동을 가르쳐 드렸더니 해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자세한 설명을 안 해드린 게 불찰이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랬더니 이제 며칠 있다가 연락을 해보니까 다 해결이 됐다고,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의념 집중, 즉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단전에다가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단전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다가 기가 움직이거든 앞으로만 올리지 말고, 앞으로 올라오는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건 병이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만 올리지 말고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뒤 척추뼈를 타고 올라오든지, 그럴 때는 그놈이 가는 대로 끌어 잡아 당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건 또는 시계 방향으로 돌건 도는 대로 돌리면 되고, 또 만약에 그 기가 항문 쪽으로 돌아서 척추를 타고 머리에 올라오거든 바로
뒤 옆으로 잡아당겨서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그게 인도기통입니다. 그건 이제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선도나 기공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도 기가 생기니까 그걸 잡아당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오장육부 강화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주 쉽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단 여러분들이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의자에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책상다리나 반가부좌를 하고 앉으면 됩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앉는다든지 또는 서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서 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이러면요, 제대로 근육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책상다리를 하거나 반가부좌를 해야 됩니다. 가부좌도 나쁩니다. 가부좌를 하면은요, 돌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가부좌를 많이 오래 한 사람들은 뭐 다 할 수가 있지만, 초보자들은 가부좌를 하면요, 힘이 들어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부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가부좌나 책상다리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근육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꼽이라고 생각하면요, 배꼽 아래 한 5cm 정도의 5cm나 10cm 이내에, 배꼽 아래 5cm나 10cm 이내에 추가 달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구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구슬을 배꼽 왼쪽으로 잡아당겨 올리는 겁니다. 이 배꼽 왼쪽 갈비뼈 밑입니다. 그 배꼽 왼쪽 갈비뼈 밑으로 잡아당겨 올리는 겁니다. 몸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육으로 잡아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잡아당기는 건 아니니까 근육으로 잡아당긴다고 생각하고 근육에다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럼 근육이 움직여요. 조금이라도 움직입니다. 그럼 그걸 글로 잡아당겼다가 다시 이것을 갖다가 명치 밑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명치 밑에 잡아당긴 걸 갖다가 다시 오른쪽 갈비뼈 밑으로 돌립니다. 그리고는 오른쪽 갈비뼈 밑에서 다시 하단전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근데 이게 마치 훌라후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훌라후프를 할 때는 앞뒤로 하는 거니까, 몸만 이렇게 흔들어주면 됩니다. 몸만. 근데 이 오장육부 근력 강화 운동은 아래 위로 하는 것이니까 아래 위로 돌리는 거잖아요. 아래 위로 돌리는 거니까 몸을 어떻게 아래 위로 흔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근육을 가지고 잡아당겨야 됩니다. 자기의 그 복부 근육을 가지고 이제 왼쪽으로 잡아당겨 올렸다가 오른쪽으로 내려보내고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몇 번 연습을 하면요, 다 돼요. 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단전에서 배꼽 밑에서 왼쪽 갈비뼈 밑으로, 그 다음에 명치 끝까지 올렸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려가지고 다시 하단전으로 내리고,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앉아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몇십 번이고 한 100여 번이고 이제 돌리면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돌립니다. 반대로. 이제 그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예.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예. 먼저는 이렇게 돌렸잖아요. 예.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만큼 또 시계 방향으로 또 돌리는 겁니다. 단순히 운동이 그것뿐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게 바로 오장육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것은 아주 쉽지만 어떤 사람들은 몸만 흔들어요. 몸만. 예, 몸만 흔들어가면 안 됩니다. 복부의 근육을 잡아당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복부의 근육으로 잡아당겨서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더라도. 반대로 할 때 또 반대로 복부 근육을 잡아당겨 돌리는 겁니다. 그것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돌리는데 왜 오장육부가 강화되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체 해부도를 보면요. 인체 해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치라는 거 아시죠? 여기 갈비뼈 요 앞에 요 명치 갈비뼈 끝이죠. 갈비뼈 끝을 그 끝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퍼져 있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이 몸속에. 그게 이제 횡격막이라는 겁니다. 횡격막.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횡격막이 이 명치 그 갈비뼈와 밑에 장부 사이에 이렇게 판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럼 뭐 횡격막 위에는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움직여 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횡격막 밑에 것만 움직이는 겁니다. 횡격막 밑에 거는 거기에 이제 뼈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육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자꾸 돌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횡격막 밑에는요. 위장과 그 다음에 지라 즉 비장이죠. 그 비장과 그 밑에는 이제 대장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대장과 그 다음에 소장 그리고 방광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위와 그 다음에 비장 그리고 대장과 소장, 방광 요거를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걸 움직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위에 있는 폐는 대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락이. 여러분들이 경락이라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경락이 바로 그 대장과 폐와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에 병이 생기면 대장에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장에 병이 생기면 폐가 약해져요. 이 두 개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강화시켜주면요, 나머지는 따라서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강화시켜주면요, 폐는 자연히 튼튼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또 소장은 심장과 경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장을 강화시켜주면요, 심장은 자연히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소장과 폐는 이 위에 있지만 대장과 소장은 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걸 돌려주면요,
심장과 소장도 같이 강화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신장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콩팥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 뒤에 이 명문 혈 위에 여기 보면은 척추뼈에 달려 있습니다. 저 심장 두 개가.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장은요, 방광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방광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방광과 신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광에 병이 생기면 신장에 병이 생깁니다. 또 신장에 병이 생기면 방광에 병이 생겨요. 이 두 가지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광을 강화시키면 자연적으로 신장이 강화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부 아래에 있는 각 장기만 강화시켜버리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서 강화가 되는 겁니다.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복부를 돌려주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장기들도 같이 돌려주는 그 효과를 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거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아래 이 하복부에 즉 배꼽 아래에 기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 기가 왜 생기느냐 그러면요, 방광 옆에는 뭐가 달려 있는가 하면 남자들에는 정낭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것이냐면 정액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근데 남자들의 기력은 정액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력이 강한 남자들은 힘이 세죠. 근데 정력이 약한 남자들은요, 힘이 없어요. 이게 좌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낭이 그거 만들어주는 그 정낭, 기관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면 방광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을 움직여주면은 정낭은 따라서 같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과 뒤에 있는 신장은, 콩팥은 바로 직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또 같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단전에 기가 생기는 것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요, 바로 신장과 콩팥이죠. 신장과 정낭과 방광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단전의 기가. 그래서 그거를 강화시키면요, 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생기는 겁니다. 그 이제 하단전에 기가 생기는 이유를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단전을 돌려주면은, 즉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하복부에 있는 장기들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려주면은 이 복부에 모여있는 대장, 소장, 방광, 그리고 정낭, 그리고 위, 비장까지 이게 다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또 이 운동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평생 가야 운동 한 번도 안 하는 거죠. 이 오장육부 운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살다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면은 망가졌던 부분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또 약해졌던 것도 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팔에 힘이 약해지거나 근육이 이완됐을 때에는 이 팔의 근육 운동을 하면은 팔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 똑같은 겁니다. 운동을 하면 그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 인체라는 건. 그러니까 하복부도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장육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꼭 두 가지는 아주 명심을 해야 된다. 이 운동할 때는.
뭐냐면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과 마음을 하단전에다 집중을 하라는 거. 그랬다가 기가 움직이거든 돌려주되 절대로 앞으로 올라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슴을 타고 앞으로 올라오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생겨가지고 움직일 때는 무조건 꼬리뼈, 항문 쪽으로 잡아당겨가지고 꼬리뼈로 올리든지 아니면은 배꼽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리든지 그 기를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각자 체질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건 아무렇게나 돌려도 관계없어요. 다만 앞으로 올라오는 것만은 허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생각과 마음은 저 밑에 배꼽 아래다 집중했다가 기가 움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 그렇게 잡아당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잡아당기면 기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 기를 움뚜렁뚜렁 움직이는 놈을 갖다가 저 항문 쪽으로 잡아당기면은 그놈이 꼬리뼈를 따라서 등짝울기를 타고 올라가요. 또 그 움찔움찔 움직이는 그 기를 갖다가 왼쪽 갈비뼈 밑으로 잡아당기면 그게 이제 글로 슬그머니 올라갔다가 다시 명치 쪽으로 잡아당기면 명치로 또 올라갔다가 오른쪽 또 갈비뼈로 잡아당기면 글로 쓱 내려갔다가 하단전으로 잡아당기면 글로 내려갑니다. 이거 이렇게 돌아요. 아주 재밌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 바퀴를 돌 때 도는 시간이 그렇게 길을 한 바퀴 잡아당겨서 돌리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양기가 센 사람 즉 태양인이라든지 소양인 같은 사람들은 빠릅니다. 그게. 그래서 아주 빨리 돌아가요. 뭐 한 1, 20분 또는 뭐 한 30분 이내에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태음인이나 태양인은 느립니다. 그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립니다. 또는 돌아가다가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실패하고도 그냥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한 바퀴 돌아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기혈이 열려버렸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가 생겼을 때 얘기고 다만 그 오장육부를 강화해가지고 몸에 힘을 즉 기를 키우고 그리고 건강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돌리십시오. 그래서 이걸 복부 돌리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복부를 돌리는 겁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근육으로 잡아당겨 돌리는 겁니다. 그 속도는 빨라도 조금 느려도 좋습니다. 너무 빨리 돌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복부의 근육으로 잡아당기고 돌리고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만 흔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부 돌리는 거, 오장육부 강화 운동, 이거를 매일 15분씩 내지는 20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횟수는 여러분들 체력에 잘 안배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요 50번에서 오른쪽으로 50번 왼쪽으로 50번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잘 되거든. 이상 없으면 그때는 100번으로 올리십시오. 그랬다가 그것도 또 잘 되거든. 200번으로 올리고 300번으로 올리고 이렇게 자꾸 올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뭐 1000번이니 2000번이니 이렇게
아마 상기증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자꾸 늘리는 겁니다. 매일. 그런데 이제 고혈압이 있다든지 또는 당뇨병이 있다든지 또는 아주 허약 체질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닥 잘못하면요, 이걸 돌리게 되면은 기가 너무 왕성해져가지고 혈압이 더 악화된다든지 뭐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있는 분들이나 또는 각종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또는 허약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많이 하지 말고 뭐 한 대여섯 번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혈압이 있는 분들이라도 국선도라든지 또는 단전호흡 같은 거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뭐 처음부터 몇백 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아주 조심하셔가지고 5번, 6번씩 돌리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자꾸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아주 많은 그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걸 가르쳐줘도 한두 번 또는 2, 3일 하다가 집어치우고 안 합니다. 그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몇십 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대로 된 효과를 얻는 사람들은 몇백 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아, 이렇게 쉬운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것도 뭐 오래 하는 게 아니라 15분을 돌리면 몇 번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800에서 1000번 이상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400~500번, 왼쪽으로 400~500번 돌리고 나면은 그건 1000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5분에 끝나요. 그리고 조금 더 하는 분들, 뭐 1200번이라든지 1400번 하는 분들은 한 17, 8분 내지 20분이면 끝납니다. 그 15분 내지 20분 하는 거, 그거 못하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상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죠. 그 제가 국선도장에 다닐 때도 보니까 대개 사람들이 뭐 몇 개월 하다가 때려치워요. 또는 뭐 2, 3년, 4, 5년 하다가 그만 집어치웁니다. 몇십 년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몇 개월 또는 몇 년 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참 적어도 무슨 높은 수준의 공력은 얻지 못하더라도 5년이고 6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해요. 그럼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데 이
오장육부 강화 운동은, 제가 가르쳐주는 이 강화 운동은 뭐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하루에 15분 내지 20분. 아니면은 2번 해봐야 한 30분. 하루에 2번. 그리고 무슨 수련비를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다 돈을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도 많이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그리고 세상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거. 이런 거를 왜 안 합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교인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음식이나 약을 먹습니다. 그걸 섭생이라고 하죠. 섭생. 아주 그건 열심히 하죠. 사람들이. 또 근골 운동을 합니다. 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각종 운동도 하고. 근데 그거 섭생하고 그 근골 운동 아무리 해봐야 자기가 타고난 생명이 끝날 때까지 비교적 건강하다는 거죠. 비교적 건강한 겁니다. 그런 거지 완전한 건강을 얻지도 못해요.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를, 만약에 기력을, 기혈을 여러분들이 강화시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사람마다 다 타고난 수명은 있잖아요. 타고난 수명에 훨씬 더 오래 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한 체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병하고는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작심하시고 끈기를 가지고 매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힘차게 다 잘 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곁들여서 이 오장육부 강화 운동, 여기에다가 다른 운동을 겹치면 더 좋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더 좋아요. 효과가 아주 더 배가 됩니다. 그래서 복부 돌리기 운동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다가 잘 안 된다, 또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수시로 제게 연락을 주세요. 메일을 주시든지 아니면 문자를 주시든지, 그러면은 제가 그때그때 그걸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아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